안녕하세요. 차트팔렛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2년 11월 22일 오후 12시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마지막으로 분석을 드린 게 11월 11일로 약 10일 전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분석을 드렸었고요. 어, 분석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분석 영상에 앞서서 요즘에 뭐 제가 누구를 뭐 따라 한다든지 아니면 말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댓글이나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저는 어느 누구의 분석을 따라 하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습니다. 헷갈릴까봐. 그리고 저는 분석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다음 분석에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란을 좀 바로잡고자 11월 11일 날 제가 남겼던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롱숏으로 발라먹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현물을 아직 매수할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 저점이 한 번은 더 깨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남겨드렸고요. 이곳에서는 좀 횡보장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롱숏으로 좀 발라먹는 장이 나올 거고 여기 저점을 깨고 나서야 그때 움직임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어떠한 분석도 드리지 않았고요. 그 분석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때 분석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이에 누군가의 분석을 보거나 아니면 참고하거나 했었으면은 뭐 또 말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일단 저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무조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왜냐하면 분석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인정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분석한 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영상을 따로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뭐 충분히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분석은 같을 수 있으니까요. 매매 스타일도 비슷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좀 의심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뛰어난 트레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매매는 자신이 주가 돼야 됩니다. 자신이 주가 돼야 되고 제 분석은 부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잊지 마시고 제 영상을 그냥 재미로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일 날 요쯤에서 10몇 프로 올랐었죠. 여기에 딱 여기서 분석을 드렸어요. 여기서 분석을 드렸고 아직 현물 매수할 때 아니다. 난 더 떨어지면 하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횡보장이 지속될 것이다. 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횡보장이 지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 잘 없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분석을 드리겠다라고 분석을 영상을 남겼었고 지금 현재 그 위치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기다렸던 대로 여기 저점은 깨졌습니다. 깨졌지만 다시 한번 어떤 지지 비슷한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거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표들 중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비록 여기 저점이 깨졌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깨졌죠. 우리가 저는 이제 엘리엇 파동을 이용한 트레이더는 아닙니다. 좀 파동을 조금 거들 뿐이죠.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끝자락에서 어떤 파동의 끝자락에서의 움직임 중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뭐 다이버전스가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최고점이든 최저점이든 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최저점이나 최고점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매번 최고점과 최저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사실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혹은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이게 깨졌으니까 여기가 저점일 것이다 라는 어떠한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비록 이 저점이 깨져서 다시 올라왔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장을 거치고 또 한번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깨지는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강 하락 쐐기형의 형태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매매를 하냐? 물론 우리가 선물 거래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선물 거래는 어떠한 포지션을 홀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갔으면 익절을 하는 것이 바로 선물 거래죠. 그게 롱이 됐던 숏이 됐던 내가 보여지는 그 우세장 속에서 나의 분석을 믿고 내가 있는 곳까지 홀딩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홀딩한다는 것이 계속 홀딩하는 것이 아니죠. 익절을 하고 과감히 익절을 하고 혹은 과감히 손절을 하는 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비슷한 경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떨어지다가 비슷한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 이런 경우요. 여기 저점을 여기서 유지하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깰 듯 말 듯하고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저점이 최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럼 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매매를 가져가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물론 올라가지만 또 저점 또 깨고 여기서는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추세를 이용을 합니다.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 애매하게 저점이 예상되지 않을 때는 추세를 이용을 합니다.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런 자리의 대부분은 추세를 뚫고 나서 지지를 받고 또 큰 움직임이 나오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추세를 뚫고 지지를 받고 또 큰 움직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여기에서도 매매를 할 땐 쉽사리 아마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 그어 놓고 이게 또 한번 올라가다 여기서 또 저점이 또 갱신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 추세를 뚫는 요 과정을 잘 지켜보고 난 이후에 아마 롱을 잡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저는 다시 추세에 맞닿았을 때 여기에서 뭐 이 정도를 순절 라인으로 잡고 오히려 숏을 탈 것 같습니다. 짧은 숏이라도요. 먹으면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지금 6시간 봉에 뭐 날봉에 상승 다이브 썼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함부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추세를 이탈하는 어떤 움직임, 추세를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을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분석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제 분석은 항상 분석일 뿐 여러분들의 분석을 주로 사용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